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결론이 뭔데? 설명충.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요즘 설명 진짜 잘한다 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10분 안에 책 한 권. 안녕하세요, 장독대입니다. 어린아이, 노인,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마저 말을 잘 못한다고 지적받던 저는 요즘 그런 말을 듣기는커녕 어린 조카들도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요. 직장생활과 대인관계를 더불어 새로 만나는 모임 자리에서도 저를 되게 좋게 봐주시고 그 덕에 깊은 유대를 만들어가면서 여러모로 다른 삶을 사는 기분마저 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다케우치 가오루의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라는 책의 내용을 빌려 저의 경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나아가 그 설명은 관계를 이어감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기도 하죠. 특이한 건 지식이 없어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지식이 너무 많아서 그 이야기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이 핀잔을 듣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책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교양 바보라고 말합니다. 저도 한동안 이런 교양 바보의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저의 경험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먼저 하나를 꼭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은 안다는 착각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분출하는 것은 곧 배려 없이 지식을 뽐내는 것인데요. 예시를 몇 개 들어볼게요. 요즘 우리는 여행을 계획하면서도 수천자로 가득한 가이드북보다 직접 여행하며 보고 듣고 체험한 이의 브이로그가 더 도움이 된다고 느끼실 겁니다. 자신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고 명곡만 잔뜩 외워서 남들 앞에 지식 컬렉션 놀이를 하는 사람보다 역사도 공부하고 직접 악기도 연주해보면서 클래식을 잘 모르던 자신의 과거와 빗대어 음악을 추천하는 사람은 비교적 교양 있어 보일 것이고요. SNS로 맛있기로 정평이 난 음식점을 알고만 있고 저장만 해둔 사람은 미식가로서 칭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할 겁니다. 직접 가서 식사도 해보고 셰프에게 간단한 음식은 조리법도 물어보고 직접 요리까지 해보면 흠잡을 데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식을 꾹꾹 눌러담기만 한 사람은 지식으로 가득 차 누군가를 배려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 지식들을 장황하게 늘어놓기 바쁘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체험하고 스스로 교양으로 발전시킨 사람들은 그 내용을 궁금해하는 어린아이, 노인, 친구 그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로는 이렇습니다. 이 식당은 공간 동선의 효율적 구성과 포토존 중심의 감성 브랜딩을 기반으로 트렌디한 MZ세대를 타깃으로 메뉴는 전통 한식을 모던하게 재해석한 퓨전 요소가 가미되어 있으며 특히 저염 간장 소스 베이스에 발효고추장이 가미된 제육볶음은 아미노산 조합이 훌륭합니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의 지식 자랑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설명은 어떤가요? 홍대에 있는 집인데 분위기가 약간 북촌처럼 매장이 기와집 감성이야. 가면 사진 찍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 근데 진짜 핵심은 제육덮밥이야. 약간 불맛 나는 제육에 달지 않아서 질리지도 않아. 데이트를 하거나 혼밥을 할 때 다 좋을 것 같아. 어떠세요? 이처럼 설명을 잘한다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상대방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듯 알기 쉽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관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지식과 경험을 상대방의 관점을 접착해서 이야기를 완성시키는 거죠. 전문적인 분야이더라도 듣는 이의 일상으로 끌어와 조금 흥미롭게 느낄 수 있으며 머릿속에 그려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공식을 1000개 정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식을 1개만 알더라도 상대방과 접착할 재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체스를 잘하는 친구가 복싱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럼 그에게 복싱 전문가인 제가 이렇게 설명한다고 가정해볼게요. 복싱은 말이야, 결국 펀치 딜리버리 메커니즘과 센터 오브 그래비티 셋업이 관건인데 전방위적 헤드 무브먼트와 펜듈럼 스텝의 조화를 통해 각 라운드에서 리듬을 유지하고 앵글을 만들어 카운터 펀치를 유도해야 돼. 특히 페인트와 슬립은 디펜시브 전략의 핵심이고 헤들링도 엄청 중요해. 자, 다음은 이렇게 말해볼게요. 복싱은 너가 아는 체스랑 정말 비슷해. 매 순간 상대의 수를 예상하면서 움직이고 실수 하나에 경기가 뒤집히기도 해. 예를 들어 잽은 체스의 폰 같아. 공간을 차지하고 상대의 흐름을 제한하지. 페인트는 체스에서 가짜 수를 두는 것과 같고 상대가 착각하게 만들고 빈틈을 만들어. 결정타인 스트레이트나 훅은 퀸처럼 결정적 수단이야. 그걸 내기 위해 계속 포지션 싸움을 하는 거지. 자, 체스를 잘하는 친구의 관점에서 제가 아는 지식을 접착하면 아무래도 이해가 쉽겠죠. 즉
잘 아는 것을 넘어 잘 알려주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친절한 말은 쉽다. 목수와 이야기를 나누려면 목수의 언어로 이야기하란 말이 있듯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이 알아듣기 쉬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싸움에서 이겨야 할 때 언어적 권력 과시를 통한 기술이 필요할 때는 분명 있지만 우리는 말을 잘하려면 이것과 반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저는 브랜딩 전략과 고객 페르소나 분석을 통해 UX 설계를 최적화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전문 종사자가 아닌 이상 이 말들은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유추하기 어렵습니다. 주로 저는 고객이 어떤 사람들인지 파악하고 그들이 쓰기 편하게 앱이나 홈페이지 디자인을 바꾸는 일을 해왔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무슨 일을 하는지 오히려 잘 알 수 있겠죠. 세 번째, 추상적인 말은 피해라. 만약 여러분의 상사가 되도록 빨리 부탁해 라고 한다면 그 되도록 빨리는 지금 바로 해야 하는 건지 몇 시간 뒤에 해도 되는지 내일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죠. 3시간 뒤 상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안 됐어? 만약 상사가 급한 건이니까 3시간 안에 부탁할게 라고 했다면 더 좋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추상적인 상사를 우리가 다그칠 수 있나요? 그럼 여러분을 바꿔야겠죠. 이렇게 도리어 물어보면 됩니다. 3시간 안에 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거듭 질문을 하는 거죠. 이처럼 상대방의 머릿속에 추상화를 그려버리면 명쾌하게 전달되지 않을 뿐더러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아무리 유창해도 상대방의 상황, 입장,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짧게 그리고 풀어서 말하라. 제가 책 속의 2가지 설명을 조금 제 방식으로 바꿔서 예시를 드려볼게요. 반도체 기반의 실리콘 칩과 전도율이 뛰어난 구리 배선망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아키텍처는 자율학습 알고리즘이 내장된 형태로 설계되어 있어 인간의 신경망 구조를 모방한 시냅스 연산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며 텍스트 기반의 정보 체계를 통해 자기 주도적 추론을 가능케 합니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마음껏 공부합니다. 그렇게 프로그래밍된 컴퓨터이기 때문이죠. 인간처럼 공부하고 책도 읽으며 지식을 쌓습니다. 그런 다음 스스로 답을 도출하죠.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와 똑같이 작동하는데 혈관 대신 실리콘 칩과 구리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편합니다. 물론 전문가라면 A와 B 어떤 설명이든 크게 상관없겠지만 저처럼 AI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A보다는 B인 사람과 더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죠. A와 B 중 B가 더 짧은 것 같지만 글자 수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문장을 나누고 재배치를 통해서 좀 더 듣는 사람에게 시간을 주고 순서가 그려지는 거죠. 이처럼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누군가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는 지루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친구 결혼식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주례사, 교단 앞에서 큰 가르침을 주고 싶겠지만 긴 연설로는 그 누구에게도 큰 가르침을 주기 어렵죠. 하객이 본인에게 귀 기울이게 하려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소개하겠지만 논지에서 벗어난 말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분명히 모두 좋은 뜻과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 테지만 저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과 주례사 내용은 아직까지 한 번도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심플했는가 아닌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주례사는 아니지만 다음은 드라마 속 한 장면인데요. 오히려 이런 내용이라면 평생 기억날지도 모르죠. 니네 집은 금명이 이쁘대 안 이쁘대? 저보다 금명이를 더 좋아하시고 박승섭이 왜? 뭐를 받아가는지를 아냐? 내가 너에게 나의 천국을 준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너에게. 우리는 상대방을 통해 답답함과 하품을 사지 않으려면 결론을 먼저 줘야 합니다. 열심히 들었는데 기승전 복도에 붙은 껌 얘기라던가 내가 메인인 줄 알고 열심히 연습했는데 선택받지 못하면 우리는 스르륵 맥이 풀리겠죠. 환불 관련 상담 전화를 하는데 상담원이 제가 지금 시스템을 열고 확인해 보니 고객님의 지난달 사용 내역이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 있고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결론을 먼저 줘야 합니다. 환불 가능합니다. 확인해 보니 조건 충족하셨어요.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식민 정책은 17세기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른 인도와 아프리카 어쩌고 저쩌고. 뭔 개소리야? 이렇게 시작할 게 아니라 오늘 수업은 왜 대영 제국은 무너졌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먼저 주면 아까 말했던 그 머릿속의 그림을 그리기가 상대방이 더 쉬워지는 겁니다. 머릿속에 그림 그리기, 문장은 짧고 쉽게, 추상적인 말 피하기, 결론 먼저 말하기. 자, 이 4가지는 말을 잘하는 법이자 상대를 배려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 4가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겠죠. 영상 초반에 이야기했던 미식 관련 이야기처럼 식당을 저장만 하는 사람이 진짜가 아니듯 말을 잘하고 싶다면 설명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아주 사소한 대화라도 회사에서, 가정에서, 친구나 연인 관계의 대화에서 상대방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림이 그려지는 설명은 기억에 남고 마음을 움직이며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남을 통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은 경험을 통해 배운다. 그러나 멍청한 사람은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다. 제 아무리 좋은 칼도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저 짐일 뿐이다.